안녕하세요.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김진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IGBR, Immediate GBR, 발치 후 급속 고리식을 통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한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IGBR이 무엇인지 알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IGBR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나 잇몸뼈의 염증이 심해서 발치를 하게 되고 뼈 이식을 동반해서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에 발치를 하고 염증이 없어질 때까지 2개월,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발치 후에 즉시 동시에 뼈 이식을 시행함으로써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최대한 많은 양의 잇몸뼈와 잇몸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뼈 이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발치를 하게 되면 잇몸뼈와 잇몸은 수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발치한 후에 6개월 내로 잇몸뼈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많은 양이 소실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예전에 임플란트를 할 때 컨셉은 이랬습니다. 염증이 심해서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염증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잇몸뼈와 잇몸이 아물 때까지 2개월,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뼈 이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뼈 이식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한번 없어진 잇몸뼈와 잇몸을 다시 만드는 방법은 가능은 하겠지만 환자분의 고통이 좀 증가하게 되겠고 술식의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발치 후에 잇몸뼈와 잇몸이 수축해서 없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IGBR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IGBR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개념인데요. IGBR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이미 비슷한 용어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 용어는 이제 치조제 보존술 또는 발치와 보존술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는데요. 그때 용어와 개념은 다소 좀 소극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수축하는 것만 막아주겠다. 그래서 더 이상 없어지는 것만 최대한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IGBR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됐는데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 가지 새로 개발된 재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뼈의 치유를 도와주는 치유 촉진제도 있겠고요. 뼈 이식 재료가 현저하게 좋아진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치과 재료나 기구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최근의 개념은 수축하는 것을 막는다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자분의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전 상태까지 최대한 잇몸뼈를 증가시키겠다. 어그멘테이션, 그래서 증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최대한은 잇몸뼈를 확보하겠다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IGBR이 업그레이드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치를 하고 바로 뼈 이식을 해주는 IGBR과 차후에 뼈 이식을 하는 일반 뼈 이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IGBR의 장점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술식이 쉬워집니다. 술식이 쉬워지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치아에 염증이 심해서 발치를 하고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때의 과정을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으로 이제 나열을 해봤는데요. IGBR을 통해서는 발치, 염증 조직 제거, 그리고 뼈 이식 요 세 단계를 간단하게 먼저 해결을 해놓고 차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또 따로 간단하게 식립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들을 분할해서 각각의 난이도를 낮추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게 단순히 전체 과정을 10이라고 봤을 때 5 더하기 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3 더하기 3 또는 2 더하기 2까지 각각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전체 술식의 난이도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5 더하기 5가 아니라 2 더하기 2가 될 수 있느냐를 또 간단히 설명드리면, IGBR에서 하는 뼈 이식과 일반 뼈 이식의 난이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IGBR의 난이도가 훨씬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 뼈 이식을 할 때는 잇몸 절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잇몸 절개를 하고 필요하면 잇몸의 양도 막 늘려야 되고요. 뼈를 쌓은 다음에 다시 봉합을 하게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IGBR을 통한 뼈 이식은 발치를 하고요. 그 발치한 그 자리에 그대로 뼈만 채워놓고 한두 바늘만 봉합을 하면 끝나는 간단한 술식이기 때문에 뼈 이식의 난이도 자체가 IGBR의 경우 훨씬 낮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일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원인으로서는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발치한 주위로 치유 세포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IGBR을 통한 뼈 이식은 발치를 한 직후에 치유 능력, 치유 잠재력이라고 하는 힐링 포텐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을 통합해서 IGBR을 했을 경우에는 뼈 이식의 난이도가 훨씬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술식의 시간도 훨씬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 IGBR의 큰 장점은 잇몸뼈와 잇몸의 양을 임플란트가 식립되기 전에 미리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잇몸뼈와 잇몸의 양을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임플란트를 좀 더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차후에 관리나 합병증 발생 방지에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IGBR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는 IGBR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케이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쪽 턱에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한 케이스들인데요. 환자분의 왼쪽 위 어금니를 보시면 왼쪽 위에 뒤에서 두 번째 어금니 뿌리 쪽에 염증이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IGBR을 통해서 잇몸뼈를 이만큼 확보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컴퓨터 사진을, CT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사람의 얼굴뼈를 이렇게 여러 단면으로 잘라서 보는 것이 CT인데요. 제가 보여드릴 단면은 요 CP 라고 하는 관상 단면으로 얼굴뼈를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릴 겁니다. 관상 단면으로 CT를 봤을 때는 여기 환자의 오른쪽 눈, 왼쪽 눈, 그리고 부비동, 까만 삼각형 부위가 상악동이고요. 위쪽 어금니, 아래쪽 어금니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IGBR 전, IGBR 후, 임플란트 식립 직전의 모습인데 아마 이 환자분이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전에 가지고 계셨을 잇몸뼈의 이상적인 양은 이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IGBR을 통해서 거의 비슷한 양의 잇몸뼈를 이만큼 확보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환자분의 치아 염증 때문에 이만큼의 잇몸뼈가 상실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잇몸뼈의 양은 이 빨간 외형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 환자분의 경우에 발치를 하고 한 2, 3개월 뒤에 오셨다고 하면은 이만큼의 잇몸뼈가 확보가 됐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치를 하고 기다리게 되면 잇몸뼈는 수축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잇몸뼈가 생겨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해서 다시 뼈 이식을 하고 잇몸 이식을 하고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난이도가 증가하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보된 잇몸뼈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 자체의 난이도도 훨씬 떨어지게 되고 임플란트의 위치 자체도 훨씬 이상적인 위치에 위치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수축된 잇몸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었으면 임플란트의 위치나 모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하기로는요, 이렇게 수축한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아무래도 임플란트의 깊이는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뼈 이식을 하면서 나중에 생길 잇몸뼈의 양을 미리 예측하면서 최대한 깊지 않게 임플란트를 위치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확실하지 않은 일종의 모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깊게 위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위쪽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깊어지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피하고 싶은 상악동 내부로 임플란트가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추가적인 상악동 내부의 뼈 이식이 필요했을 수 있겠습니다. 각도는 어떨까요? 치과의사는 본능적으로 환자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최대한 밀착시키고자 하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로 임플란트를 했다고 한다면 환자분이 기존에 최대한 잇몸뼈가 많이 가지고 계셨던 이 입천장 쪽으로 임플란트가 이렇게 기울어서 식립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치료를 요약해 본 것이고요. 이만큼의 염증이 있었던 자리에 IGBR을 시행해서 잇몸뼈를 최대한 확보하고 3개월 후에도 아주 두꺼운 양의 잇몸뼈가 유지되는 걸 볼 수 있고 아주 쉽게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 보철까지 완료한 사진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조금 더 염증이 심했던 케이스인데요. 환자분의 오른쪽 위에 이렇게 뿌리 주변으로 까맣게 보이는 아주 심각한 염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환자분은 요 치아와 요 브릿지 밑에 빈 공간 두 군데의 임플란트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요 치아만 발치를 하고요. 이렇게 IGBR과 상악동 고리식을 같이 시행했고 이만큼의 뼈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아주 두꺼운 양의
질 좋은 잇몸뼈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자, 컴퓨터 단층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른쪽 위쪽에 작은 어금니 쪽에 염증이 심한 부위, 잇몸뼈의 양을 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잇몸뼈는 아주 얇다. 종이장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종이장 같은 잇몸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IGBR 결과로서 12mm 정도 되는 아주 충분한 두께의 잇몸뼈가 확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쪽은 IGBR을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상악동 고리식을 통해서 이쪽도 미리 임플란트 식립 전에 충분한 양의 잇몸뼈를 확보한 사진이고요. 치료의 타임플로우를 한번 보시면 치료 전에 아주 심했던 염증 때문에 아주 얇아져 있던 잇몸뼈를 IGBR과 상악동 고리식을 통해서 아주 두껍게 확보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잇몸뼈가 이제 두껍게 확보가 되면 임플란트 식립은 아주 쉬워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요. 임플란트가 뼈랑 붙게 되면 보철을 완료하게 되죠. 아주 결과가 좋았고 환자분도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IGBR을 통해서 위쪽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을 아주 쉽고 효과적으로 진행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래쪽 어금니, 하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